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매주 수요일 언론 오보의 심각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확인해보는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언론은 종종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수해서 특종이라고 보도한 때가 있지요. 오보의 역사, 오늘은 사진과 동영상과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오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부 장유성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눈 오는 도로길 교통정체가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본래 주인이 아닌 제가 앉아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 관련된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예, MBC 뉴스데스크는 2005년 8월 15일에 그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군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동상 실험을 하거나 패스트균을 주사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등 아주 좀 엽기적인 생체 실험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함께 사실 좀 혐오감도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은 중국 영화 흑태양 731이라는 영화의 영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도 마루타라는 이름으로 상영됐던 영화인데요. 이 보도를 본 시청자들이 혹시 영화 장면이 아니냐면서 항의하면서 드러났던 일인데요. 이 영상은 일본군 만행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오던 지역 MBC 기자가 러시아에서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해서 오보 사태를 빚은 것인데요. MBC는 오보를 인정하고 다음날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또 당시 MBC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알몸 노출 사건이 벌어져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던 때인데요. 연달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좀 혼란에 빠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뉴스에서 보도됐던 생체 실험 영상이 저도 기억에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 오보였다는 기억은 또 없거든요. 저 같은 국민들이 또 이 오보를 접했던 분들은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네. 모든 정보가 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오보 사례로 또 나주 어린이 성폭행 관련된 오보가 있었지요. 네네. 지난해 역시 국민 쪽으로 아주 큰 충격을 줬던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1일자 일면에 이 사건 범인의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 보도해서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은 이 사건 범인의 사진이 아니라 한 일반 시민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시민은 개그맨 지망생인 평범한 시민이었는데요. 자신의 사진이 보도된 것을 알고 조선일보에 직접 항의를 해서 정정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해명을 들어보면요. 당시에 조선일보는 범인의 호송 당시 사진이라든가 CCTV 사진 같은 것을 확보해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범인의 사진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니홈피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하나 확인을 해서 이 범인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확인을 거쳐서 보도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해명인데요. 다만 이제 본인에게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보를 내게 됐다면서 다음날 일단 사과문을 게재했고요. 이후 책임을 물어서 책임선에 있는 사회부장과 사회부장을 경질하고 편집국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희대 범죄로 알려진 성폭행 사건의 범죄인이었다라고 본인 사진이 노출됐다면은 굉장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건데요. 결국 사회부장이 경질이 됐었군요. 그때 경질됐던 사회부장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담당 부서장 동일인이라고도 맞습니다. 당시 사회부장은 경질 뒤에 선임 기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편집국 내 한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평소 폭력범죄 용의자는 언론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보도도 총괄했던 것으로 언론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법조 출입 생활을 한 사건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마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관련한 오보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 관련 오보인데요. 경향은 2008년 10월 13일자 일면에 당시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중앙통신발 사진을 실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진 파일의 등록 정보를 보니까 촬영 일자가 8월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이전에 찍은 사진을 배포를 해서 마치 건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거 역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을 배포하는 곳은 연합뉴스인데요. 연합뉴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자체 전산 시스템에서 날짜 입력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8월로 잘못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네. 연합뉴스는 이 보도가 나온 후에 경향신문에 이를 통보를 했고 경향신문 또 이를 인정해서 이튿날 사과문을 싣고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이도록 했다 이렇게 조작한 듯 보이는 게 결국 오버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나돌았었던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은 낭설이었던 건가요? 당시 그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국내 언론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예. 그 8월 말부터 공식 행사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60주년 행사에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의혹이 더 증폭이 됐는데요. 당시 그 국정원장도 국회 질의에서 건강 이상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0월 4일과 10월 11일에 북한이 김정일이 활동하고 있는 대외 활동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경향신문이 오보를 하게 된 관련 사진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 건강이 어느 정도 이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해서 건강 이상설은 잦아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진이나 동영상 오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sa진이나 동영상으로 오보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한 해 연달아서 했던 사례가 있다지요. 네네. 중앙일보는 2008년에 이례적으로 3번의 사진 오보를 내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2월 14일자 일면에 중국의 폭설 피해 관련 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20여 개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그 폭설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마치 얼음을 깎아서 만든 조각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또 나무들도 가지에 수증기가 얼어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오늘 같이 눈 오는 날처럼 아주 보기만 해도 살이 에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제목으로 꽁꽁한 중국이라는 제목도 같이 달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은 중국 폭설 피해 현장이 아니라 2005년 스위스 제네바 레마노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에도 한 뉴스 사이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요. 이를 기억한 네티즌들이 오보 의혹을 제기한 뒤에 확인 결과 잘못된 사진인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튿날 일면에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내는데요. 중국에서는 취재원이 이 사진을 제보했고 사진 조작 여부는 확인했지만 미처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일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해 7월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사에 나온 사진 오보입니다. 이 당시는 광우병 파동 논란 끝에 수입이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가 바로 전날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도 시판됐기 때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사진은 서울의 양재동의 한 고깃집에서 미국산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고깃집 손님이 아니라 중앙일보 취재 기자와 인턴 기자가 연출해서 찍은 사진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사진 기자와 촬영을 위해서 양재동 고깃집을 찾았지만 시간이 일러서 손님이 없자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시험판 신문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연출 사진을 찍고 일단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둘이서 연출 사진을 찍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후에 손님들의 사진 찍어서 대체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손님들을 찾지 못했고 결국 기자가 무심코 데스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제 퇴근을 했고 데스크도 이걸 마치 챙기지 못해서 결국 이 연출 사진이 본판에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월 30일자 보도인데요. 중앙은 이때 3면에 검찰의 PD수첩 광우병 편 수사 기사를 내면서 한 사진을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그해 1월 공개한 동영상 한 장면이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 동영상이 원래는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지만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 동영상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충북 청주의 한 농가에서 찍은 다리마비병에 걸린 소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독자들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과 다르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확인된 것인데요. 이런 연속적으로 사진 오보가 일자 중앙일보는 편집국장 대리제라든가 팩트 체커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사례에서 PD 수첩 관련된 사진 같은 경우는 PD 수첩에서 방송하지 않았던 사진을 중앙일보가 실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PD 수첩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을 광우병 편에 내보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당시 좀 충격적으로 받아졌던 예, 그랬죠. 소가 넘어지는 예, 맥없이 예. 넘어지는 예. 광경인데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광우병 관련 영상이 아니고 동물학대 고발 동영상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그 PD수첩은 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은 그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다우너소를 질병검사 없이 도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우병의 주요 증상이 다우너, 즉 소가 쓰러지는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우병 의심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할 시 도축해서 식용으로 판매된 것을 문제 제기한 동영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는 사면석 사진 오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는데요. 오보를 내지 않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